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 행사가 많지요. 더불어 외식과 여행을 함께하는 달이라 음식의 양을 조절하기도 참 힘듭니다. 만난 것은 먹어야겠고 건강을 위해서 체중은 조절해야겠고 이런 마음을 담아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제목은 다이어트 혁명이지만 내용은 건강 혁명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소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운동량을 조금 늘리는 것으로는 중년이 되면서 복부 지방을 포함해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네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량을 줄여보지만 허기짐 때문에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배고픔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이어트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책을 만났습니다. 바로 애킨스의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애킨스는 30년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로 6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고 보안의학 분야의 리더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 역대 베스트셀러 50위권 중 한 권의 책입니다. 애킨스 박사는 탄수화물 제한과 저탄고지 영양학의 개척자, 선구자, 그리고 실천가로 불리고 있는데요. 진정한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게임이 아니라 평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참 마음에 듭니다. 책의 차례는 1부 애킨스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2부 애킨스와 함께하는 다이어트 여행, 3부 평생 날씬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부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이유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체중 감량은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 트레이시 로렌스는 40대 중반의 레스토랑 매니저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덩치 큰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체중은 86에서 104kg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녀의 키는 162cm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동네를 걸었지만 체중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거울 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매일 탄수화물을 갈망했지요. 탄수화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과자, 사탕을 즐겨 먹었어요. 다르게 먹는 방법을 몰랐지요. 뚱뚱한 게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잭을 만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때 친구가 애킨스 영양학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첫 주에 탄수화물 중독을 극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이어트가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약혼자 잭과 함께 로맨틱한 유람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체중이 줄어서 새 옷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활기를 찾았고 걷기를 하루에 1시간 반으로 늘렸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에너지가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3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마늘, 버섯, 고추와 호박, 버터와 함께 소고기를 볶아서 먹는 것을 좋아해요. 아침에는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을 즐겨 먹고요. 더 이상 몸이 붓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이어트가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애킨스 영양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저는 체중 감량의 비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원시 인류와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의 비밀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위에는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고 그럼에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의 몸보다 기초 대사가 좋습니다. 불공평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얼마만큼 먹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과 저칼로리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결국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요요의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것입니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 문제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분해입니다. 이 열쇠는 몸의 시스템 장애를 치료하고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방 분해는 살을 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애킨스의 영양학으로 살을 좀 뺄 수 있지만 얼마 후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애킨스 박사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킨스 영양학의 4단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지방 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의 연료는 포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연료는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은 지방 분해가 일어날 때 생성되며 세포의 활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뇌를 비롯해서 중요한 장기들에 공급되는 에너지입니다. 특히 케톤은 포도당에 비해 활성산소가 적게 발생하는 청정 연료입니다. 이 두 가지 연료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 몸이 선택한 균형입니다. 호흡과 소변으로 케톤이 방출되는 상태라면 체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대사적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케토시스는 체중 감량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케톤을 더 많이 방출할수록 더 많은 지방이 분해됩니다. 지방 분해는 체중 감량의 과학적인 방법이며 케톤은 포도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연료입니다. 케토시스는 날씬함과 건강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선물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케톤이 건강한 대체 연료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보다 지방을 태우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체에서는 몸의 원료로 지방이 케톤으로 쉽게 전함됩니다.
하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케톤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과다한 인슐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당 대사에서 케톤 대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인슐린 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몸은 두 가지 연료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그 해답의 힌트는 역시 원시 인류에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에 의존했던 원시 인류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배고픔이 일상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몸의 식량 창고가 부족할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매우 효율적인 저장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혹시 곰과 같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곰은 6개월 이상 겨울잠을 잡니다. 땅속에서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 활용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오랜 빙하기를 거쳐 생존해 왔습니다. 원시 인류는 기나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인간은 지방 분해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포도당과 케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과 케톤, 두 가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것은 인체의 신비입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체중 감량은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인데 지방 분해를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법이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에너지는 포도당과 케톤 두 가지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지방을 분해한다라고 한 줄 정리해 봅니다. 다음 영상은 애킨스의 다이어트 4단계 중 1단계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